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국정원 NIAT의 어떤 특징, 그리고 그동안 출제되었던 경향,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NIAT가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드리고, 마찬가지로 국정원 논술도 이제까지 출제되었던 어떤 주제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올해 여러분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국정원 NIAT는 2014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도입돼서 이제까지 4회차 4년 동안 했고, 올해가 이제 5회차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유지되는 것도 있었고 변화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영역이나 난이도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변칙적인 출제가 많았다. 이게 이제 사실 그래서 매년 첫 해에는 틀린 그림 찾기라든가 시각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나왔었고, 두 번째는 독도법, 등고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시도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작년에 특히 이제 큰 변화가 있었던 게 대북 관련, 그리고 해외 정보 관련, 그리고 법이나 수사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 역량 평가, 그래서 시사 상식은 물론이고 외교에 관련된 일반 상식뿐 아니라 이제 전문 용어들 이런 거, 그리고 북한의 정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약 30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시험 봤던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던 게 30문항이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곤혹스러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올해도 특히 아무래도 그러한 면들이 좀 많이 강화가 될 거고, 또 이전에 이제 있었던 것 중에는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추리 능력, 그 다음에 수리 자료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이 기존까지 4회 동안 오면서 계속 유지되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능력, 추리 능력 합쳐서 30문항,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 추가된 그 정보 상식이나 정보 역량 평가, 대북 관련, 해외 정보 관련 30문항, 또 수리 자료 해석 20문항,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80문항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공간지각이나 도형 알고리즘인데, 이 도형 알고리즘이나 공간지각은 사실상 예시문항이 주어지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연습만 패턴을 여러 가지 반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쉽게 나왔을 경우도 크게 변별력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IAT를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언어 능력, 추리 능력, 수리 자료에서 능력,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작년에 추가된 30문항 이 정보 역량 평가, 그래서 해외 정보, 대북 정보, 북한 정보, 외교, 정치, 그다음에 법 쪽인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늘리셔야 된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게 30문항이나 내지는 예전에 그 종합교양이라고 해서 100문항까지도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늘어날 영역별로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반 상식 책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좀 시사성 갖는 예를 들면 올해 현송월 단장 삼지연 관현악단이라든가, 얼마 전에 북한에 방문해서 우리나라 예술단이 공연했던 곳, 류경 정주영 체육관이라든가, 그리고 통전부장 김영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국 조평통이라고 그러죠.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지금 북한의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시사성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 또 얼마든지 4월, 5월에 나오는 흔히 북미 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떤 예전에 일반 상식 이런 책 갖고 준비하시면 좀 더, 물론 이제 정치 외교나 이런 거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또 개헌안과 관련된 법적인 거,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되시겠지만 시사성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셔야 된다. 그런 거가 이제 좀 트렌디하고 경향성을 갖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일어나는 많은 대북 관련된, 해외 정보 관련된 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5월 달에 이제 개강하는 그 정보 역량 평가 수업에서는 이런 시사성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무기 체계라든가 통일 정책이라든가 외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한 100문항 이상, 200문항 이상 그 예상 문제들도 풀어보고, 또 그것과 관련된 시사성 있는 자료들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나눠 드릴 거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개강하는 그
NIAT2 대북 그 정보 역량 평가 수업이라든가 또 다른 NIAT 특히 논리 추리나 언어 능력 요거는 이제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수리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전 적응 훈련을 하기 위해서 4월, 5월에 우리가 시험을 실제 보고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도 해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 수업 시간에 각자 학생들이 좀 취약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뭐를 집중적으로 해서 자기가 좀 약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그래서 실제처럼 OMR 카드에 풀어보고 자기가 많이 틀린 유형들을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패턴화해서 도식화해서 푸는 방법들을 좀 배워야 실제 시험에 가서 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은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뭐 작년에 어떤 특정한 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올해 또 그 유형이 나온다. 국정원은 항상 변칙적으로 문제 유형도 뭐 참거짓 찾기 유형도 나올 때도 있고 논리 퀴즈 유형 나올 때도 있고 3단 논법이나 또 논증 평가 유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한번 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시고 본인의 좀 약한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좀 평가를 들어보시면서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학생들마다 틀리는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그런 거를 많이 지적을 해드려서 좀 점수를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4월, 5월 두 달 동안 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보 역량 평가, 그다음에 수리 자료 해석, 언어, 그다음에 추리 능력, 요 80문항 위주로 많이 준비하시고, 물론 이제 도형이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패턴을 좀 익히셔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한국사 논술, 국정원 한국사 논술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예전에 작년에는 정약용의 탕론, 그 이전에는 뭐 위정척사라든가 무장 독립운동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근데 잘 보면 정치 사상사 혹은 또 인물 약간의 깊이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것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4월, 5월 우리가 30선 해서 올해 출제될 수 있는 한국사 주제나 인물이나 사상과 관련된 걸 30가지를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좀 깊이 있게 탐구하는 이런 선별적인 좀 주제들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한 시간 내에 풀어보는 논술. 그래서 이제 특히 첨삭을 통해서 강평을 통해서 특히 학생들의 어떤 개별적인 좀 특성들을 지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물론 시간상으로는 5월 달에 개강하는 이제 1:1 대면 첨삭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2번 쓰기 연습을 해서 한번 고쳐보고 또 고쳐 쓰고 나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드리니까 대면 첨삭이 항상 좋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간상 인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4, 5월에 개강하는 건 여러분들이 집단으로 이제 서면 첨삭을 통해서도 각자의 글의 특성이라든가 또 하나는 선별적으로 한 30가지 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2018년도에 나올 만한 주제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NIAT도 그런 특징들이나 또 논술도 한국사 어떤 주제들을 선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뭐 시험이 1년마다 한 번 있어서 남은 기간 반드시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를 통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